저승사자가 왔어요. 저승사자가 왔단 말이에요. 대감마님 목숨을 거두러 왔어요. 모두들 어서 일어나시오. 지금 당장요. 여러분, 혹시 한밤중에 온몸을 송두리째 얼어붙게 만드는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한기가 뼛속 깊이 스며드는 섬뜩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의 모든 세포가 경고음을 울리며 소름이 돋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존재감이 피부를 스치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저는 있었어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시작 구독과 전에 좋아요 한 번씩 저희 부탁드립니다. 채널을 그리고 지금 응원하는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섬뜩하고도 슬픈 예감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살던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다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죽음이 그림자를 홀로 직감했던 어린 하녀 지혜의 이야기였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깊고 어두웠어요. 조선 팔도에서 제일가는 대감이라 불리던 이 대감. 댁은 정말 쥐 죽은 듯이 고요했답니다. 넓디 넓은 저택의 모든 방에서는 따뜻한 온돌 기운이 피어올랐고 식솔들은 두툼하고 보드라운 솜니불 속에 파묻혀 세상 모르고 단잠을 자고 있었어요. 새근거리는 숨소리마저도 이불 속에 감춰진 듯 조용했어요. 하지만 이 드넓은 저택에 한 귀퉁이 차가운 마루가 깔린 마당 한편의 낡은 집신을 신은 채 웅크리고 앉아있던 어린 하녀 지혜는 모두와는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10살 남짓한 작은 몸으로 웅크리고 앉아 허름한 옷차림을 한 지혜는 솜니불의 따스함 대신 피부를 파고드는 이상하리만치 날카로운 한기를 느끼고 있었답니다. 마치 얼음 조각이 살개시 위를 스치는 것 같았어요. 달빛마저도 구름 뒤에 숨어버려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이던 밤이었어요. 저택의 육중하고 거대한 대문 밖에서 뭔가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것이 스멀스멀 드리워진 듯한 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지혜는 고개를 들어 어두컴컴한 대문 쪽을 빤히 바라보았어요. 밤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밤이었는데 어쩐지 그 대문 밖에서는 마치 칠흑 같은 검은 먹물이 밤하늘에 스르륵 스며들 듯 형체는 분명히 없는데도 틀림없이 존재하는 섬뜩한 기운이 지혜의 온몸을 서서히 꿰뚫는 것 같았어요. 그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마치 차가운 손이 심장을 움켜쥐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답니다. 지혜의 작은 어깨는 자신도 모르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갓 태어난 아기 새처럼 가늘게 떨렸죠. 너무 추운 건가 싶어 팔짱을 끼워보기도 했지만 이 한기는 뼛속 깊이 파고드는 종류의 것이었답니다. 지혜의 눈에만 희미하게 보이는 듯한 검은 그림자는 아주 느리고도 끈질기게 마치 확신에 찬 발걸음처럼 서서히 대문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것은 살아있는 숨을 쉬는 존재라기보다는 차라리 없는 것에 가까웠지만 그 존재감만큼은 너무나도 선명해서 지혜의 시야를 가득 채웠어요. 지혜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감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렸어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차가운 손, 바로 저승사자였답니다. 지혜의 가슴은 마치 북을 치는 것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싸늘해지는 기운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대문 틈새와 문풍지를
넘어 안채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오는 듯 했어요. 지혜는 두려움에 질려 자신의 얇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핏기가 가시는 입술에서는 금방이라도 피가 터져 나올 것 같았죠. 너무나 무서워서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답니다. 입을 억지로 벌리려 해보았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작은 입에서는 차마 완전히 삼키지 못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간헐적으로 새어나왔어요. 마치 공기 중에서 긁히는 듯한 소리였죠. 지혜는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확신 때문에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저승사자가 왜 이 밤중에 이곳 이대감 댁에 왔는지, 그리고 더 정확히 누구를 찾아왔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답니다. 이대감 댁에 들이운 죽음이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만 갔고 지혜는 그저 작은 몸으로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지혜가 애써 꾹 참았던 숨이 드디어 거친 소리와 함께 터져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드는 듯한 아릿한 감각에 온몸이 순간적으로 움츠러들었답니다. 그 찰나 먹물처럼 짙고 검은 그림자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처럼 삐걱거리는 낡은 대문을 느리게 열고서는 조용히 안뜰로 들어섰어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지혜의 귓가에는 마치 녹슨 쇠붙이가 마찰하는 듯한 섬뜩한 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는 존재였지만 지혜의 작은 심장은 금방이라도 갈비뼈를 뚫고 튀어나올 듯이 격렬하게 쿵쾅거렸어요. 그녀의 목구멍에서는 간신히 억눌렀던 비명 같은 외침이 터져 나오려고 아슬아슬하게 고동치고 있었답니다. 저승사자가 왔어요. 저승사자가 왔단 말이에요. 대감마님, 목숨을 거두러 왔어요. 모두들 어서 일어나시오. 지금 당장요. 지혜의 외침은 비명에 가까웠어요. 그 소리는 고요했던 한밤중의 저택을 마치 천둥처럼 격렬하게 뒤흔들었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 나오던 희미한 등불 불빛들이 하나둘씩 그리고 우르르 갑자기 환하게 켜지기 시작했어요. 잠결에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눈을 비비며 황급히 뛰쳐나온 하인들은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그들의 얼굴에는 갑작스러운 소동에 대한 짜증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옅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역력했어요. 마당 한쪽에서 어둠을 뚫고 희미하게 달빛이 비추는 가운데 잠에서 덜 깬 마당쇠는 커다란 하품을 꾹 삼키더니 마치 매서운 눈빛으로 지혜를 노려보았답니다. 그의 시선은 꽤나 위협적이었어요. 이 천하디천한 것이 밤중에 무슨 망발을 하는 것이냐? 정신이 나간 것이냐? 그게 무슨 소리예요? 꿈이라도 꾼 것이 아니냐? 잠꼬대도 적당히 해야지. 감히 대감마님 성함을 함부로 입에 담아 대감마님께 무슨 일이 생긴 양 짓거리다니 당장 저 아이를 묶어다가 광에 가두어야겠어요. 어른들은 지혜의 말을 그저 어린아이의 헛소리나 섬뜩한 악몽에 불과하다고 쉽게 치부해버렸어요.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니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쨍한 꾸중 섞인 말들이 지혜의 작은 귀에 날카롭게 박혔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단 한순간도 흔들림 없이 저승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거대한 공포에 사로잡힌 작은 새처럼 튀어나올 듯이 확장되어 있었어요. 저승사자는 마치 바람처럼
가볍고 조용하게 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숙명처럼 꾸준히 움직였어요. 복도를 따라 스르륵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그 검은 그림자는 안채에 짙은 나무 복도를 지나 이대감의 침실 쪽으로 쉼없이 향하고 있었답니다. 어떤 단단한 문도 두꺼운 벽도 그 저승사자의 통행을 막을 수 없었어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통과하는 유령처럼 형체 없는 검은 그림자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나아갔어요. 지혜의 눈에는 그 검은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이대감의 방문 바로 앞에서 멈춰 서는 것이 섬뜩하게 보였답니다. 그 순간 거대한 절망감이 차가운 늪처럼 그녀의 온몸을 한꺼번에 짓눌렀어요.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답답함에 지혜는 컥컥거렸답니다. 과연 지혜는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서서 이대로 저승사자의 움직임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녀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아프게 울렸어요. 어른들의 귀에는 지혜의 필사적인 경고가 그저 밤중에 칭얼대는 어린아이의 헛소리로 들렸나 봐요. 저택의 하인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길게 한숨을 내쉬곤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그들은 귀찮다는 듯이 툴툴거리면서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답니다. 이대감께서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들어서 지혜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을 새도 없으셨어요. 하인들은 낡은 집신을 신은 지혜를 그저 3냥짜리 아이라며 코웃음을 쳤답니다. 그들의 입꼬리는 비웃음으로 잔뜩 비틀려 있었어요. 아무도 지혜의 작은 어깨 위에 놓인 그 무겁고 섬뜩한 진실을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혜는 그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마치 자신이 투명인간이라도 된 듯한 서글픈 기분을 느꼈답니다. 가슴이 시큰거렸어요. 밤은 이제 중천을 넘어 새벽으로 치닫는 시간이었어요. 하늘에는 달마저 구름에 가려져서 어둠이 더욱 짙어졌고요. 저택 안에는 그전까지는 느껴지지 않던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복도를 은은하게 밝히고 있던 촛불이 갑자기 픽하고 소리를 내며 꺼져버리는가 하면 닫혀있는 문틈 사이로 어디서 왔는지 모를 차가운 바람이 싸하고 불어와서 온몸의 털을 쭈뼛 서게 만들었답니다. 등골이 오싹했어요. 방 안에 꽂혀있던 묵직한 서책이 갑자기 쿵 하고 큰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했고요.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저택 안을 소리 없이 하지만 뚜렷하게 돌아다니는 듯한 기이한 현상들이었답니다. 지혜는 작은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그 모든 기이한 현상들이 마치 자신을 향해 경고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생각했어요. 심장이 발밑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쉬기가 어려웠답니다. 감기가 들었나? 밤새 한기가 도는구나. 이불을 좀 더 끌어당겨야겠어. 이대감은 깊은 잠결에도 침대 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한기에 저절로 몸을 뒤척였어요. 그는 두꺼운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면서도 잠결에 인상을 찌푸렸답니다. 이마에 잔주름이 깊게 패였죠. 그저 단순한 노안이나 환절기 감기쯤으로 생각하고 다시 잠에 빠져들려 했지만 그 싸늘한 기운은 마치 그의 폐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것만 같았어요. 지혜는 그 모든 섬뜩한 기운의 정체가 바로 저승사자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작은 심장은 마치 터질 듯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회색빛으로 물든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승사자는 이제 이대감의 침실 문턱까지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었답니다.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았어요. 지혜의 작은 눈빛에 굳은 결심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뜨거운 용기가 샘솟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하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답니다. 지혜는 떨리는 작은 몸을 애써 움직여서 이대감의 방으로 향하는 길목에 걸리적거릴 만한 물건들을 조용하고도 조심스럽게 놓기 시작했어요. 깨진 기와장 조각이나 묶어놓은 집신 끈 같은 것들이었죠. 그녀의 작은 손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고 심장은 목구멍까지 뛰어오른 듯이 쿵쾅거렸답니다. 혹시라도 소리를 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숨소리마저 죽였어요. 아주 작은 발걸음을 떼어놓는 저승사자를 과연 이런 미미하고도 하찮아 보이는 방해물로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지혜는 지금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희미한 촛불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가득했어요. 밤은 자정을 훌쩍 넘어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고 있었어요. 낡은 시계탑에서 울려 퍼지는 덧없는 종소리가 고요한 밤의 장막을 찍고 멀리까지 메아리 쳤는데 마치 세상의 모든 시간이 이대감에게서 멀어져 가는 소리 같았어요. 저택 전체는 이제 더욱 무겁고 차가운 침묵에 짓눌려 있었고 숨쉬는 것조차 버거운 마치 깊은 늪지대에 들어선 듯한 갑갑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답니다. 지혜의 눈에는 저승사자의 형체가 이제 더욱 희미하지만 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 형체는 마치 먹물로 그린 듯 옅은 실루엣이었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점점 더 짙어져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섬뜩함을 선사했답니다. 지혜는 이를 악물고 몸을 떨었는데 마치 얼음 칼날이 심장을 꿰뚫는 것만 같은 고통이었어요. 이대감의 기력도 급격히 쇠퇴하고 있었죠. 창백해진 얼굴에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고 얇은 이불 위로 드러난 그의 손등에는 푸르스름한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어요. 숨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가빠져서 마치 폐 속에서 거친 모래가 긁히는 듯한 소리를 냈는데 숨쉬는 것 자체가 고통인 듯 했답니다. 그의 눈은 반쯤 뜨인 채 멀리 아득한 꽃을 응시하는 듯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고 묘한 쇠 비린내와 함께 차가운 죽음의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어요. 지혜는 이 순간 저승사자가 이대감의 목숨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상징물이나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직감했어요. 그녀의 작은 머릿속에는 어릴 적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어요. 죽음이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이야기가 생각났죠. 저승사자는 이대감의 영혼을 단순히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장부에서 한 줄을 지우는 것과 같은 차가운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상징물이나 절차가 바로 영혼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완전히 떼어놓는 마지막 끈 같은 것이라고 확신했답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났어요. 제발 이대감마님, 이렇게 허무하게 가시면 안 돼요.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지혜는 필사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녀의 눈은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방 안을 이리저리 굴렸답니다. 그러다 방 한편에 놓인 평소에는 신경도
쓰지 않던 낡은 서안 위로 시선이 멈췄어요. 그곳에는 부통과 먹물이 놓여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 그것은 지혜에게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답니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부통에서 낡은 붓을 찾아들었는데 붓의 솔은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감촉이 손에 착 감기는 듯 했어요. 옆에 놓인 먹물도 꺼내 조심스럽게 갈기 시작했어요. 사각사각 먹물이 갈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는데 이 작은 소리마저도 그녀에게는 불안한 평화처럼 느껴졌답니다. 코끝을 스치는 먹내음은 묘하게 정신을 맑게 해주었어요. 그녀는 이대감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대감마님, 제발 눈을 뜨셔야 해요. 꼭 살아나셔야 해요. 제발. 지혜의 목소리는 필사적이었지만 너무나 작아서 이대감에게는 닿지 않는 듯 했어요. 그녀는 붓끝에 먹물을 촉촉하게 적시고 떨리는 손으로 이대감의 침대에서 가장 가까운 벽으로 다가갔어요. 달빛이 희미하게 들이운 오래된 벽지를 한참 바라보았죠. 그녀는 작은 손가락으로 붓을 꽉 쥐고는 온 힘을 다해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어떤 문자인지 어떤 형상인지 알아볼 수 없는 마치 꿈속에서 본 듯한 기묘한 문양이었어요. 어린아이의 서툰 붓질로 그려진 추상적인 무늬 같았지만 그 속에는 이대감을 살려내고자 하는 지혜의 모든 염원이 담겨 있었답니다. 붓질 하나하나가 느리고 조심스러웠고 벽지에 스며드는 먹물, 자국이 마치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새겨넣는 듯 선명하게 남았어요. 그 순간 문득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시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아끼는 소금을 싫어한다는 오래된 이야기가 번개처럼 그녀의 머리를 스쳤답니다. 지혜는 즉시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쥐죽은 듯 고요한 부엌은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차가웠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찬장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그리고는 항아리에서 소금 한 줌을 움켜쥐었답니다. 손안에서 느껴지는 소금의 거친 감촉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다시 이대감의 방으로 돌아온 지혜는 혹시라도 누군가 깰까봐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였어요. 문지방을 따라 하얀 소금 알갱이들을 조심스럽게 흩뿌렸답니다. 그리고 창문 틈새로 찬 바람이 스며드는 곳에도 조심스럽게 뿌렸어요. 희미한 불빛 아래 소금들이 반짝였는데 지혜의 눈에는 마치 작은 희망의 별들처럼 보였어요. 아끼는 소금을 싫어한다고 했어. 제발, 제발 막아줘야 해. 이 부적과 소금으로 잠시라도 시간을 벌어야 해. 그녀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억지로 삼키며 뺨을 타고 흐를 뻔한 눈물을 애써 참았답니다. 그녀의 작은 몸은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때 멀지 않은 하인들이 처소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길고 긴 밤에 지친 나이든 몸종 한 명이 길게 하품하며 삐걱거리는 허리를 두드리며 기지개를 켰답니다. 졸음에 겨운 그녀의 눈이 지혜를 힐끗 보았어요. 그녀는 옆에 앉아 얕은 잠에 빠져 있던 동료를 쿡쿡 찌르며 지혜를 가리켰답니다. 쯧쯧, 저 아이가 또 무슨 장난을 치는가 보군. 밤새 잠도 안 자고 하인들은 낮은 목소리로 웅얼거렸어요. 그들의 눈에는 생명을 구하려는 어린아이의 간절함이 아닌 그저 심심한 어린아이의 철없는 장난으로만 보였답니다. 지혜는 그들의 무심한 시선에 가슴이 미어져 오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아. 아무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그녀의 작은 주먹은 더욱 힘주어 쥐어졌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섬뜩한 광경이 지혜의 두려움에
가득 찬 눈앞에서 펼쳐졌어요. 희미한 어둠 속에서 저승사자의 형상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좀 더 명확해진 검은 그림자였답니다. 그것은 지혜가 정성껏 그린 부적을 향해 다가갔지만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었어요. 부적은 마치 투명한 그림자처럼 흐릿해지더니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듯 보였는데 마치 그 어떤 힘도 없는 허공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듯 했어요. 지혜의 필사적인 염원, 그녀의 작은 기도는 마치 허리케인 속의 속삭임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 되어버렸답니다. 저승사자는 이어서 지혜가 꼼꼼하게 뿌려놓은 소금 위를 미끄러지듯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가르듯 소금, 알갱이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아무런 효력도 없는 듯 보였답니다. 온몸을 꿰뚫는 듯한 한기에 지혜는 몸을 떨었어요. 저승사자는 부적과 소금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존재 자체를 하찮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는 미끄러지듯 문지방을 넘어 이대감이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지혜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어요. 지혜는 두려움에 꽁꽁 얼어붙은 채 주먹을 꽉 쥐었어요. 폐 속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 숨이 막혀왔죠. 안 돼, 안 돼. 다 소용없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녀의 작은 머리는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답니다. 집안 전체에 더욱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어요. 이대감의 방 안에서는 희미하고도 애통한 한숨 소리가 흘러나오는 듯 했어요. 저승사자가 방 안으로 들어선 이상 그 어떤 의식이든 이제 곧 시작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지혜의 온몸을 엄습했답니다. 이대감의 마지막 순간은 그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지혜의 필사적인 사투는 그저 짧고 헛된 몇 분의 시간을 벌어줬을 뿐이었죠. 세냥짜리 어린아이가 이처럼 막강한 초자연적인 존재 앞에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무력감이 온몸을 짓누르는 듯 했어요. 여러분, 혹시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두려움 앞에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어딘가에서 솟아나는 알 수 없는 용기를 끌어내어 무언가를 해내야만 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마 살면서 한두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 이대감님의 숨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가늘어지는 가운데 어린 지혜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차가운 죽음이 그림자와 당당히 맞서는 그런 드라마틱한 순간을 담고 있었답니다. 어둠 속을 헤치고 마침내 저승사자는 이대감님의 침실문 앞에 조용히 다가섰어요. 낡은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마치 유령처럼 스르륵 열렸는데 그 움직임 자체가 섬뜩했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방 안은 희미한 달빛마저 집어삼킨 듯 한층 더 깊은 어둠에 잠겨버렸어요. 그 어둠은 단순히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듯한 끈적하고 무거운 질감이었답니다. 방문을 통해 들어오는 한기는 복도에서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싸늘해서 지혜의 작은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었어요. 방 한가운데 놓인 침대에는 이대감님이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이 누워 계셨어요. 아니, 잠이라기보다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 온몸이 핏기 없이 창백해 보였지요. 그의 숨소리는 몹시 가늘고 희미해서 마치 촛불의 불꽃처럼 곧 사그라질 것만 같았어요. 숨을 쉴 때마다 그의 가슴이 미세하게 들썩였는데
그것은 생명력이 아니라 거의 다 타버린 장작이 마지막으로 내는 미약한 불꽃 같았답니다. 방 안에서는 옅게 피어나는 흙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대감님의 땀에 젖은 이마에는 차가운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그의 얼굴은 마치 밀랍 인형처럼 생기 없이 굳어 있었답니다. 방금 전까지 복도에서 간신히 숨을 죽이고 있던 지혜의 작은 몸은 마치 장가지처럼 사시나무 떨듯 공포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녀의 심장은 마치 격렬한 북소리처럼 가슴을 두드렸고 손끝 발끝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답니다. 눈앞에 저승사자의 검은 그림자가 이대감님의 침실로 들어서는 것을 보자 지혜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안 돼, 안 돼. 저렇게 이대감님을 데려가게 할 순 없어. 그녀의 어린 마음 속에는 그 어떤 공포보다도 이대감님을 잃을 수 없다는 간절함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대감님의 따뜻했던 미소와 자신에게 건네주셨던 친절한 말들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더 이상 주저할 순 없어. 내가 나서야만 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 순간만큼은 두려움이 그녀를 묶어둘 수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강렬한 결심이 번뜩였어요. 마치 작은 불꽃이 거대한 어둠에 맞서 타오르려는 듯이 말이에요. 지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침실 안으로 달려들었어요. 맨발이 차가운 마루, 바닥에 닿을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뚫고 지나가는 듯한 차가운 한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는데 그건 마치 얼음 조각이 살갗을 훑는 듯한 날카로운 감각이었어요. 온몸에 털이 쭈뼛서고 피부가 소름 돋듯 닭살이 돋아났지만 지혜는 멈추지 않았답니다. 그녀의 작은 발은 차가운 마루, 바닥을 딛고 힘껏 내달렸고 오직 이대감님이 계신 침대만을 향해 돌진했어요. 공포 속에서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대감님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이 가득했답니다. 저승사자의 기운이 너무나 강렬해서 마치 공기가 압축된 듯 숨쉬기조차 어려웠지만 지혜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녀의 작은 손은 마치 이대감님을 붙잡으려는 듯이 허공을 휘저었답니다. 마침내 침대 곁에 다다른 지혜는 온몸의 기운을 모아 외쳤어요. 그녀의 작은 폐에서 뿜어져 나온 외침은 떨렸지만 그 어떤 어른의 목소리보다도 단호했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과 용기가 뒤섞여 있었어요. 멈추시오. 거기 멈추시오. 감히 대감마님께 가까이 오지 마시오. 대감마님은 아직 가실 때가 아니어요. 절대 안 돼요. 제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어요. 지혜의 외침은 마치 잘 갈아놓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침실을 짓누르던 깊고 무거운 정적을 단숨에 갈라버렸어요. 그 소리는 텅 빈 공간의 파문을 일으키며 길게 울려 퍼졌고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잠시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답니다. 그 순간 깊은 잠에 빠져 죽음이 문턱을 넘나들던 이대감님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마치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개처럼 파르르 떨렸어요. 그리고는 그의 입술 사이에서 흐흡 하는 거의 들리지 않는 옅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지요. 그것은 마치 차가운 물에 던져진 돌멩이가 일으키는 마지막 파문처럼 그의 생명이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어요.
그의 손가락 끝마저 아주 희미하게 꿈틀거리는 것을 지혜는 똑똑히 보았답니다. 저승사자는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치는 어린아이의 존재에 너무나 당황한 듯 보였답니다. 그 거대하고 검은 형체는 마치 잠시 굳어버린 듯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었어요. 검은 도포 자락이 흐트러짐 없이 정지했고 그 안에 감춰진 얼굴에서는 알 수 없는 당혹감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마치 예상치 못한 방해꾼을 만난 사냥꾼처럼 순간적으로 멈칫하는 기색이었답니다. 녀석의 차가운 시선이 지혜에게 고정되는 것을 지혜는 온몸으로 느꼈어요. 방 안에는 얼음장보다도 더 차가운 한기가 더욱 짙게 감돌았고 그 차가움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영혼을 얼려버릴 듯한 죽음의 기운이었어요. 지혜는 자신의 심장이 마치 귀청을 때리는 듯한 격렬한 소리를 내며 울리고 있다고 착각할 정도였답니다. 쿵, 쿵, 쿵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통증을 느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힘이 몸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지혜는 저승사자의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되는 것을 느끼며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공포 속에서도 이를 악물었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지만 눈빛만은 굴하지 않고 저승사자를 똑바로 응시했어요. 과연 지혜는 이 막강한 죽음의 소나기에서 이대감님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작은 용기가 거대한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야 했어요. 여러분, 혹시 어린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세상의 굳건한 규칙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오늘 이야기는 바로 차갑고 냉정한 저승의 사자가 작은 아이 지혜의 지혜에 흔들리는 순간을 담고 있어요. 지혜가 뿜어내는 알 수 없는 기운과 저승사자의 기나긴 세월 속에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부딪히면서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 조각들이 서로 부딪히는 듯한 팽팽함으로 가득 찼답니다. 자신을 똑똑히 본 유일한 인간, 그것도 낡은 집신을 신고 겨우 저승사자의 허리춤에 닿을까 말까 하는 어린아이의 당돌한 도전을 저승사자는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의 형체는 여전히 새벽 안개처럼 희미했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아까보다 훨씬 더 강렬해졌답니다. 마치 겨울 한가운데 깊은 계곡 속으로 들어선 것 같았고 지혜의 얇은 옷깃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한기가 뼈마디 하나하나를 파고드는 듯 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저승사자의 눈빛 속에서는 아주 미세한, 정말 알아채기 힘든 흔들림이 감지되었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어찌 저승의 법도나 감춰진 진실을 이리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그의 오랜 영혼 속에 문득 스치는 듯 했어요. 그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죽음을 지켜봤지만 이런 유형의 도전은 정말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어린 것이 감히 저승의 명을 거역하려 드는가 했어요. 내가 나를 볼 수 있다 한들 감히 죽음을 막을 수 있을 줄 아느냐 했어요. 이 명은 하늘이 내린 것이고 저승의 장부에 기록된 대로 집행될 뿐이라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 결정이 부서지는 듯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지혜의 심장은 쿵 하고 크게 한번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애써 그 두려움을 삼키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똑바로 저승사자를 올려다보았답니다. 지혜의 눈빛은 마치 깊은 우물처럼 흔들림이 없었고 그 속에는 단순히 겁에 질린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강한 확신과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의 작은 두 주먹은 얇은 옷자락 안에서 잔뜩 쥐어져 있었지만 그 표정만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폐를 아리게 했지만 지혜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대 간마님의 수명은 아직 다하지 않았소 했어요. 저승의 장부에 적힌 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을 것이오 했어요. 그분은 아직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소 했어요. 많은 사람의 삶이 이대 간마님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했어요. 그분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부디 다시 한번 살펴보시옵소서 했어요. 지혜의 말이 끝나자 저승사자는 순간 멈칫하는 듯 했어요. 그 희미한 형체에서 뿜어져 나오던 냉기가 아주 잠시 주춤하는 것 같았죠. 그는 지혜의 눈동자에서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지혜와 진심을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수천 년간 죽음만을 거두어온 저승사자의 영혼 속에서 이 아이의 말은 전에 없던 작은 파문을 일으켰답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임무에 대해 그리고 인간 세상의 복잡한 이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듯 했어요. 그 정체 모를 존재의 얼굴에 아주 미세한 갈등의 그림자가 스치는 듯 보이기도 했어요. 그는 지혜에게 인간 세상의 정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그녀를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 아이가 얼마나 깊은 통찰력을 가졌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정의란 무엇이냐 했어요. 인간의 수명을 내가 결정함에 있어 진정한 정의가 존재하긴 하는 것이냐 했어요. 나에게 인간의 수명은 그저 장부의 숫자일 뿐이라고 했어요. 너의 작은 눈으로 보는 정의가 대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리도 큰 소리를 내는 것이냐 했어요. 저승사자의 물음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수많은 인간의 생사를 결정해 온 존재의 깊은 고뇌이자 아이의 순수함을 시험하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답니다. 지혜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는 듯 하더니 자신의 삶과 주변에서 보고 배운 순수한 통찰력으로 저승사자의 의표를 찌르는 답변을 내놓을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방 안에는 팽팽한 침묵만이 흘렀고 먼 곳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시계 소리만이 이 모든 긴장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듯 했어요. 과연 지혜의 작은 입에서 어떤 대답이 흘러나와 저승사자의 오랜 신념을 흔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아주 거대한 존재를, 그것도 죽음의 사자 같은 이를 논리적인 말과 순수한 마음으로 설득시켜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어린 지혜의 반짝이는 통찰력이 차갑고 냉정한 저승의 법도마저 잠시 멈추게 하고 움직인 기적 같았던 순간을 아주 자세히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야말로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찰나였답니다. 지혜는 저승사자의 눈동자처럼 보이는 그 텅 빈 어둠 속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저릿하게 경고음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꺾이지 않는 어떤 굳건함이 샘솟는 듯 느껴졌어요. 마치 얼어붙은 연못 밑바닥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물결처럼요. 그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작은 어깨를 으쓱 한번 하고는 깊은 심호흡을 했어요. 폐 가득 차갑지만 맑은 공기가 들어오는 감각이 느껴졌죠.
그리고는 주저하는 기색 없이 아주 또렷하게 자신의 생각을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작은 목소리는 마치 어둠을 꿰뚫는 한 줄기 빛처럼 방 안가득 메웠던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맑게 울려 퍼지는 듯 했어요. 그 소리는 이대 간마님의 곁을 맴돌던 차가운 한기마저 잠시 누그러뜨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답니다. 진정한 정의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이 끝나기 전에 그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도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을 공평하게 얻는 것이라 생각했었어요. 지혜는 잠시 숨을 고르며 저승사자의 희미한 형체에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라도 포착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죽음의 사자는 여전히 고요하고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죠. 그녀는 다시 한번 작은 심장을 다잡고 말을 이어갔어요. 이대 간마님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단순히 한 어린아이의 호기심이 아니라 깊은 관찰에서 비롯된 것이었답니다. 이대 간마님께서는 비록 지난날 많은 과오를 저지르셨고 백성들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주셨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저택 안에서 지내면서도 어르신들의 한숨 섞인 이야기들을 귀동냥으로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더 이상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채로 지금 이 순간 생을 마감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이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믿고 있었답니다. 지혜의 머릿속에는 이대 간마님이 그동안 베풀었던 아주 작은 선행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비록 미약했지만 때때로 어려운 백성을 외면하지 않고 쌀 한 톨이라도 나눠주었던 순간들이 분명 있었던 것을 그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어두운 표정 속에서도 잠깐씩 스쳐 지나가던 인간적인 고뇌의 흔적들도 놓치지 않았고요. 지혜는 이대 간마님의 마음에 아직 선한 씨앗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저승사자를 향하고 있었죠. 이대 간마님께는 아직 자신의 과거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그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이 필요했어요. 또한 남은 생 동안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잃었던 신뢰를 되찾고 좋은 본보기가 될 기회를 한 번 더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바로 저승의 장부에 기록되어야 할 가장 올바르고 진정한 정의로운 판단이 아닐까 싶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기회를 주는 것이 세상의 도리가 아닐까 하고요. 그분은 그저 악인이 아니라 길을 잃었던 한 인간일 뿐이었으니까요. 지혜의 답변은 단순히 논리적인 주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순수한 영혼에서 우러나온 깊은 통찰력과 지혜 그리고 연민이 담긴 호소였답니다. 저승사자의 희미한 형체는 지혜의 말을 듣는 내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심장을 옥죄어 오던 싸늘한 냉기는 지혜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아주 잠깐씩 주춤하는 듯 했죠. 마치 차가운 강물 위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잔물결을 일으키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티 없이 맑은 눈빛과 흔들림 없는 확신에 찬 지혜는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왔던 저승의 엄격한 법도조차 일시적으로 멈추게 할 정도의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침묵 속에서 마치 오랜 시간 굳건했던 바위가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는 듯한 기이한 기운이 감돌았답니다. 저승사자의 희미한 얼굴에는 감정 없는 그림자뿐이었지만 지혜는 그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당혹감이라는 인간적인 감정을 읽어내는 듯 했어요. 그렇게 길고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정적은 너무나 무거워서 마치 공기 자체가 얼어붙은 것만 같았죠. 지혜는 자신의 심장이 쿵, 쿵 하고 귀에까지 들리는 듯한 격렬한 소리를 내며 뛰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저승사자의 다음 움직임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승사자의 희미한 형체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미세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것은 마치 오래된 규칙서의 한 페이지가 조용히 넘어가는 듯한 무게감 있는 동작이었답니다. 지혜의 가슴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저승사자는 이대감마님의 목숨을 당장 거두지 않겠다는 듯 희미한 그림자 속에서 아주 낮고 거의 들리지 않는 듯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어요. 그 소리는 마치 멀리서 불어오는 겨울바람 소리처럼 차갑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깊은 연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듯 했답니다. 조건은 명확했어요. 이대 감마님이 남은 생을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미 있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백성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다시 찾아오겠다는 무언의 경고도 함께 전해지는 듯 했어요. 그 차가운 목소리 속에서 지혜는 분명히 일말의 자비심을 느꼈답니다. 그렇게 말을 마친 저승사자는 마치 짙은 새벽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것처럼 이대감마님의 침실을 가득 메웠던 어둠 속으로 스르륵 사라졌어요. 그 모습은 마치 애초에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벽하게 사라져버렸답니다. 저승사자가 있던 자리에 남아있던 싸늘한 냉기는 서서히 옅어지며 따뜻한 온기가 방 안을 다시 채워가기 시작했어요. 지혜는 그제야 쿵 하고 내려앉았던 가슴을 부여잡고 깊고 긴 안도의 한숨을 토해냈어요. 온몸의 긴장이 일시에 풀리는 듯한 느낌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자신도 모르게 맺혔던 뜨거운 눈물이 아주 조금 고이는 듯했어요. 하지만 이내 그 눈물은 뿌듯함과 감격으로 바뀌어 반짝이는 듯했죠. 침대에 누워있던 이대감마님의 얼굴에 창백했던 혈색이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돌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가늘게 뜨이는 것이 보였답니다.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나듯 이대감마님은 희미한 신음소리를 내며 작은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가 가슴팍에 손을 얹자 미약하지만 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다시금 느껴지는 듯했어요. 생명의 기운이 마치 꺼져가던 불씨에 다시 바람이 불어넣어진 것처럼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답니다. 이대감마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몸 안에 흐르는 생명의 따뜻한 온기를 깊이 감사하는 듯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저승사자가 완전히 사라지고 방 안의 평화로운 기운이 감도는 것을 지혜가 겨우 느낄 무렵 침실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늦은 시간까지 이대감마님의 상태를 염려하며 문 밖을 서성이던 하인들이었죠. 그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침실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어요. 문이 스르륵 열리며 희미한 등불 불빛이 방 안으로 새어 들어왔는데 하인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창백했던 얼굴에 거짓말처럼 혈색이 돌아온 이대감마님과 그의 침대 옆에 여전히 꼿꼿이 서 있는 어린 지혜의 모습이었어요. 하인들은 눈을 비비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떤 하인은 들고 있던 쟁반을 놓쳐 와장창 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의 입에서는 저절로 경악에 찬 탄성이 흘러나왔답니다. 이대 간마님께서 깨어나셨어요. 여기저기서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깨어난 이대 간마님 역시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상황과 그 모든 것에 중심에 서 있는 어린 지혜의 형언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의 깊은 충격과 경외심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의 눈빛은 지혜를 향해 고마움과 혼란 그리고 일종의 두려움까지 담겨 있는 듯 보였답니다. 그는 분명히 지혜의 작은 어깨 너머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을 느꼈으니까요. 과연 이대 간마님은 죽음이 문턱에서 되돌아오니 소중한 두 번째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지혜와의 그리고 저승사자와의 무언의 약속을 과연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약속이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었을지 모두가 궁금해했답니다. 여러분,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존재의 지혜가 거대한 시대의 흐름, 아니, 한 가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흔히 세냥짜리 아이라고 불렸던 작은 지혜가 남긴 가슴 벅찬 울림의 마지막 장이랍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져도 그 잔물결이 멀리까지 퍼져나가듯 그녀의 존재는 이대감 댁과 주변 세상에 깊은 파동을 일으켰어요. 죽음의 아슬아슬한 문턱에서 가까스로 돌아온 이대감은 아직 몸의 기운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땀으로 축축한 손으로 지혜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부여잡았어요. 그의 손끝은 여전히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며 깨달은 깊은 진심과 헤아릴 수 없는 감사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만함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한없이 깊고 따뜻한 존경심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병실 안에는 아직 희미하게 맴도는 약초 냄새와 새벽 공기의 서늘함이 느껴졌답니다. 이대감은 침상에 기대어 지혜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듯한 아득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지혜야, 정말이지 내 덕분에 제가 다시 이 햇살을 볼 수 있게 되었구나. 이전에 나는 참으로 어리석었어요. 그저 눈앞의 부귀영화와 나의 권력만이 전부인 줄 알았지 뭐예요. 자네를 향한 내 태도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스러움 그 자체였어요. 겉으로는 세냥짜리 아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아이를 하찮게 여겼던 내 오만함을 누가 알아주었을까요? 하지만 자네의 지혜는 그 어떤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보물이었어요. 이 생명의 은혜를 제가 대체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이지 막막할 뿐이랍니다. 제 평생을 다 바쳐도 부족할 것 같아요. 이대감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겸손이 가득했어요. 그의 굽은 어깨가 살짝 들썩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지혜는 그런 이대감을 말없이 고요히 바라보며 작은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새벽녘 이슬을 머금은 꽃잎처럼 청아하면서도 오랜 세월의 지혜를 품고 있는 듯한 깊이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녀의 반짝이는 눈빛은 마치 저 멀리 어딘가를 응시하는 듯 인간 세상의 속세와는 동떨어진 듯한 아련함을 담고 있었죠. 어쩌면 지혜는 그저 평범한 새,
냥짜리 아이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인간 세상의 복잡하고 미묘한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잠시 내려온 신비로운 존재이거나 혹은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선인의 환생이었음을 그녀의 눈빛은 말없이 암시하는 듯 했답니다. 그날 이후 이대감은 진정으로 변화했어요. 그는 더 이상 지혜를 그저 하인들 중 한 명으로 치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더없이 귀한 은인으로 극진히 대했답니다. 그의 시선은 항상 지혜를 향해 따뜻한 존경심을 담고 있었고 그 어떤 중요한 결정 앞에서도 그녀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함을 보였어요. 이대감의 선행과 지혜의 용기 그리고 저승사자와의 특별한 만남은 그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 사람들, 나아가 이 고을의 미래까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놓은 것이었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작은 아이 지혜의 존재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늦가을 밤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맑았고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죠. 고요하고 평화로운 이대감 댁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답니다. 그 밤 지혜는 자신의 역할이 이제 모두 끝났음을 깨달은 듯 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맑은 종소리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평온하고 확신에 찬 기운을 느꼈을 거예요. 그녀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고요히 이대감 댁을 떠났답니다. 맨발로 차가운 흙길을 밟는 그녀의 작은 발걸음은 마치 바람처럼 가볍고 조용했어요. 뒤돌아본 그녀의 눈에는 이대감 댁의 희미한 불빛이 마치 작별을 고하는 듯 멀어져가는 풍경을 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어디를 향해 걸어갔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진 듯 했지요. 하지만 그녀가 남긴 깊은 지혜의 흔적과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이대감 댁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울림으로 새겨졌답니다. 이대감은 지혜가 떠난 다음 날 아침 텅 비어있는 지혜의 방을 보고도 놀라거나 절망하는 대신 오히려 잔잔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마치 그녀의 떠남이 이미 예견되었던 일인 양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뜻을 이해하는 듯 했어요. 이대감은 이후 더욱 현명하고 덕망 높은 삶을 살았어요. 백성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어려운 이웃을 먼저 살피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는 진정한 대감이 되었답니다. 그의 다스림 아래 고을은 번영했고 백성들은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답니다. 세 냥짜리 아이의 전설은 고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세대를 넘어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왔어요. 그 이야기는 단순히 전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질서와 신분의 높낮이가 아닌 진정한 지혜와 용기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답니다. 그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지혜의 이야기를 속삭였고 아이들에게는 작은 몸으로 큰 지혜를 보여준 그녀의 용기를 본받으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보이지 않는 지혜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지혜의 가치와 때로는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이 작은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발견하셨을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신비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할게요.